곧 뉴페운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마까지 좋아할 정도로 비를 좋아하는데요. 새로 내가 시작하게 될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찍어보게 될 것 같아요. 자꾸 또 9회 등장해버리고 이러면 또 막 진짜 완전 리프레시하게 뉴페 원하시는 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시겠지만 나온 대로 읽어야 돼서 진짜 완전 생판 뉴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 사람이 이렇게 돌아온다, 지뢰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제가 어제 쓴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노트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어체로 써가지고 말하듯이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분한테 새로운 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분, 좋아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누군가, 새로운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뭔가 되게 뭐 심장이 쿵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뭔가 저는 약간 안심이 됐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맨날 만날 때도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맨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뭐 또 행복하래 이러면서 또 그런다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때는 진짜 아니다, 이 관계는 오래 못 갈 것 같고, 딱 봐도 내가 생각하던 어떤 관계라는 어떤 프레임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 이번에 갈고 닦이면서 제가 좀 어떤 기존의 틀을 깼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나 자신을 알아가고 또 내가 그리고 꿈꾸던 세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러 온 것 같은데 가르쳐주고 보내게 되겠구나, 그리고 각자 갈 길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좀 되게 안일했던 게, 그게 정말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나를 뭔가 되게 이렇게까지 헤어지고 나서 반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고달프게 반 죽여놓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나는 더 노력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물러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알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놓으려고 하겠다, 놓아보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얼마나 됐죠 이게? 2달? 기억도 안 나요. 3달? 아무튼 그래서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있는 분과 그분이 만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잘 맞았으면 좋겠다. 나랑 힘들었으니까 그분이 원하던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처럼 노력하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요. 연애 뉴페 모르겠고, 난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요, 라고 연애 타로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제가 잡고 싶었으면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네, 요즘에 보면 전략 전술 이런 거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뭐 승률 80%의 제외 컨설팅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잡는 쪽을 선택을 했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제 안 봐야겠다. 진짜 내 마음을 이제 끊어내야겠다. 했을 때 이제 막 몇 달간 안 보고 또 이제 아니다. 이러니까 더 보고 싶네.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상시로 수시로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게 오히려 중화가 돼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이 좀 덜 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다. 이게 또 아닌 것 같다. 그만하고 또 안 봐. 이게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저는 안 잡는 쪽을 선택해서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했던 말처럼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애쓰지 말고 편하게 해요, 편하게. 자연스럽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자연스럽게가 본능대로, 진짜 오로지 감정 가는 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라 함은 가장 나답게 내가 할 법한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할 법한 행동의 어떤 과거를 답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법한 최선으로, 내가 느끼는 최선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흐름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헤어지고 나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거의 마지막에 한 번만이라도 아 그래요 또는 뭐 네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저 알겠다고 네 알겠어요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래요 뭐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되게 자주 나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 저희는 제가 이제 사주를 약간 볼 줄 아는데 제가 그분과 뭐 이런 궁합은 여러분 되게 고급 기술 고급 과정입니다. 궁합은 못 보고요. 그 사람의 기질 나의 기질 이런 걸 한번 진짜 헤어지고 봤거든요. 그때는 일부러 안 봤어요. 아무튼 봤는데 둘 다 사주에 상관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에. 상관이 뭐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드는 사주죠. 한마디로 위아래가 없는. 아무튼 저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야 그분이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해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플로우. 그분과 있을 때는 모든 게 너무나 두렵고 놀랍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답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의 이제 애도의 6단계인가 있잖아요. 6단계 맞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보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정, 분노, 우울, 수용, 승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5단계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부정 아니야 우린 헤어진 게 아니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뭐 분노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우울 아 우리 정말 끝났구나 뭐 수용 받아들인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오케이 당신이 가는 게 행복하겠다 나도 나의 삶을 사는 게 맞겠다 그리고 뭐 나중에 승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유튜브로 승화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모브의 한 1단계를 더 붙이고 싶어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축복까지 갔어요. 축복. 왜냐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세븐데이즈가 불렀던 이제 내가 그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내가 그댈 놓아줄게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그 노래가 지금 제 축복과 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고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죠.
아, 당신이랑 잘 맞는 사람 만나서 당신이 많이 웃고 낮에도 밤에도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냐. 난 당신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많이 웃었으면 좋겠으니까, 안 힘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니, 힘들겠지. 일도 많고 많이 힘들겠지.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도 많고, 그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직 미해결 과제도 많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잘 맞는 여자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되게 많이 진짜 막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웃음이 막 터지고 막 낮이고 밤이고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랑 하면 좋겠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가 저는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관계는. 절대 안 돼. 불가능해요. 왜냐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어떤 노력은 하겠지. 노력은 하는데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대오각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완전 뭐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 안 바뀐단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 코치이기도 하고요. 사람 바뀔 수가 있어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칸트의 회심도 있잖아요. 엠마누엘 칸트의. 왜냐면 이제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뒤집히거나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근데 언제 바뀌냐면요. 저는 코치잖아요. 네. 진짜 사람 바꾸기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근데 저도 바뀌었거든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게 바뀌어요. 인생에서 정말 많은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것들을 바꿔본 코치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자발성에서 기인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해서 뭐 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뭐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걸 내가 너무 들어주고 싶어서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원해서는 아닌 거예요. 그건 트리거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코치가 뭐예요? 코치는 사람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아니고 의뢰를 주신, 그러니까 고객님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 그걸 같이 제3자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거죠.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그리고 야, 이렇게 막 말하다 보니까 책 쓰고 싶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좋아하던 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일도 아무렇지 않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예. 그치만, 흔들린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요가도 다니고, 막 셀프 코칭도 해요. 질문도 해요. 너는 뭘 원하니? 그래, 넌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가장 원하는 최상의 그림이 뭐니? 그럼 너는 뭘 해볼 수 있겠니?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예. 그 결론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분에게 자발성이 없다면,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잡을 수도 없고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헤어질 때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감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나긴 오프닝. 커피 쏟았어. 어떡하지? 웬일? 여러분,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네. 전 이런 것도 다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와. 근데 이불은 괜찮아요. 고양이 때문에 빨면 얼룩지지 않는 방수입니다. 너무 신선하네요. 이거 타로 리딩 전에 오프닝 찍다가 막 커피 엎어버리고 막 아무튼 이걸 닦고 와서 바로 본격적으로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개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순으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왼쪽은 이제 꽃다발,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토끼, 네 번째는 인형입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와일드플라워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께서 곧 만나게 되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어떤 사람인가 알아본 카드에서는 이게 지금 그분의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옳고 그름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그럼에도 이렇게 좀 고집 있고 강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환대받거나 굉장히 잘 지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싸적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좀 환영받는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하고도 무난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도 나와요. 자신의 고집과 주관, 호불호가 대단히 명확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카리스마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두 분의 감정의 흐름을 보기 전에 우리 1번 분께서 그분의 어떤 점에 끌리게 되시는지를 먼저 봤을 때, 그분이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현재 원래 만나게 되실 분의 성향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할 말을 명확하게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호불호 명확하고 옳고 그름 명확해서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잘 말 못한다거나 되게 우물쭈물 뚝딱뚝딱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평소에는. 그런데 뭐냐면 1번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유난히 좀 뚝딱거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 분께서 그분의 감정을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감정 자체는 1번 분을 만나자마자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이다, 하계가 불이고 상계가 하늘이다, 천하동인이 나와줬기 때문에 처음 만나자마자 1번 분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불타온 하늘로 불길이 치솟는 형국을 감정을 느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는 원래 내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환대받는 사람인데 유독 1번 분 앞에서는 이 불타오르는 감정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번 분은 그 모습에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1번 분을 이분이 좋아하게 되는 이유, 반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보고 자신과 너무나 다른 점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나랑 완전 반대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는 사실상 반대의 성향이 끌리는 건 좀 본능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맞춰 나가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분은 우리 1번 분을 보자마자 너무나 다른 점, 자신과 완전히 반대 대극점에 있는 점 때문에 끌렸고, 그게 뭐냐 뽑아봤더니 풍화가 아닌 가족 카드가 나와서, 우리 1번 분께서 굉장히 가족들과 잘 지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느낌이라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 우리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1번 분의 주변 사람들과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고 혹은 사랑스럽다, 편안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감정들을 좀 느끼게 되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언을 보시기 전에 감정의 흐름을 볼게요. 먼저 이 위쪽이 우리 상대방 분이 1번 분께 느끼게 될 감정의 흐름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시작, 중간, 끝, 그리고 끝이라는 건 이제 관계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앞으로 to be continue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이 이제 1번 분께서 상대방 분께 느끼게 되실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보고 있냐면, 이렇게 될 거니까 님들은 안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 1번 분 참고하셔서 관계 맞춰 나가세요, 이거든요. 상대방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분 보자마자 사랑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천하동인. 그리고 의외인 거는 1번 분께서는 그분을 보았을 때 마음은 생겨요. 마음은 생기는데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서, 또는 전 사람을 못 잊어서,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아니면 우리 둘의 관계가 이 상황이, 이 환경, 세팅값이 사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인지 상대방 분은 그 다음 카드를 보시게 되면 1번 분에 대한 마음을 되게 꼭꼭 또 숨기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상대방 분 감정을 눈치채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시게 되신다면, 한 발 빼게 되신다면, 상대방 분께서는 그 다음 스텝인 그 다음에는 내가 내 감정을 그러면
드러내지 않는 게 맞겠다. 일본 분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금 나도 물러나는 게 맞겠다. 예, 어쩔 수 없지 하고 좀 무력감이 좀 느껴지실 텐데, 예, 자기 감정이 이렇게 크잖아요. 예, 잘 싸가지고 잘 박스에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죠. 힘든 시간 좀 보내실 것 같고, 당시에 그런데 우리 일본 분께서는 마냥 해맑은 카드 나왔어요. 그냥 막 해맑은 소녀가 그네 타고 웃고 있잖아요. 예.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모르고 우리 일본 분은 너무 해맑은 소녀와 같이 이 관계를 좀 즐긴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구도를 즐긴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대방 분은 자신의 감정을 끌어안고 좀 절제하고 좀 인내하고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자기 감정으로부터 좀 도망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되게 힘들어서 절벽 끝에 이렇게 꽃 한 송이처럼 펴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 이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 오래 가기 힘들겠다. 내 감정 좀 시들어가고 있다.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일본 분께서는 너무 파탈 이벤트라는 카드가 나와서 짜릿하다. 중래진, 너무 짜릿하고 두근거리고 설레고 뭐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약간 뭐냐면 타이밍이 약간 어긋난다는 느낌. 아까 타이밍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상대방 분이 처음부터 막 불길에 휩싸인다면 우리 일본 분은 조심조심 절제하면서 이 관계의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 진행되는 걸 즐기시고 마침내 설레임을 느끼시게 될 당시에 상대방은 이미 지쳤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조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63번 완성. 자, 오만하지 마시고 경솔하지 마시고 이 관계가 다 된 밥이다.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하네. 나 진짜 사랑하네. 경솔하지 마시고 이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 그런 카드가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감정이라는 거는 또 뒤집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잘 보살펴 주시고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번 분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언 보기 전에 어떤 점 때문에 끌리는지. 상대방 분 2번 분께 2번 분이 상대방 분께 확실한 거 조언 주세요. 조언.
면접. 지수사.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집 골라주신 분의 상대방 분.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게 될 사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본 카드에서는 상대방 분은 이제 멀리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저축을 할 때도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이렇게 천천히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뚝심과 인내심을 좀 가지신 분으로 보여져요. 이런 분들은 비전도 있고 먼 계획도 있으셔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해나가시는 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즉흥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또 자기만의 고집, 자신만의 세계, 버지니아 울프의 자신만의 방,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는데, 예, 자기만의 방을 딱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때로는 좀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이다. 또는 되게 화사하다, 밝다,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내면 세계는 굉장히 멀리 바라보고 또한 고집도 있어서 자신만의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또 외향형일 수 있겠다.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고 인기도 많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우리 2번 분이 만났을 때 감정의 흐름을 보게 된 카드에서는 먼저 상대방 분 아래쪽이 2번 분의 감정 흐름이에요. 이게 또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관계가 좀 더 수월하고 플로우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상대방 분 보시게 되면은 상대방 분은 2번 분을 보면서 나 저 사람과 뭐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같이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 초록초록한 색감 자체가 또 상징하는 게 미래를 보는 희망적인 느낌이 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을 보셨을 때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아까 좀 인기쟁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 분 상대방 분 보셨을 때 저 사람 좀 탐낼 만한 사람인데? 좀 갖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감정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어떤 특정 시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플로우할 거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우리 2번 분을 보시면서 나 저 사람과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가까워져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기다림, 웨이팅의 카드가 나와서 상대방 분 좀 막 돌진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와중에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는 관계 뭐지? 썸인가?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우리 언제 좀 이 관계가 확실해질까? 이 관계 뭐지?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 분은 좀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2번 분이 다가와 주길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본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그 때를 잘 보고 이때다 싶을 때 돌진을 하실 걸로 좀 보여져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이라서 행동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번 중천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뭐 사랑에서 우리가 뭐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본능의 영역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좀 본능의 영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는 이제 이 사람이다, 꽂혔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돌진하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대방 분이 우리 2번 분을 보고 난 이제 이 사람한테 가야겠다. 예,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다가가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우리 1번 분은 어떠냐면 너무 좋다. 나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 나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나 너무 괜찮단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감정이 발전하실 것 같아. 2번 분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점차 크게 발전을 한다. 상대방 분도 굉장히 이 사람이 다 꽂혔다, 직진하고 싶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타이밍적으로도 맞아떨어지나 개연성 있는 리딩이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떤 점에 꽂히는지, 서로 어떤 점에 반하는지 본 카드에서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우리 2번 분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2번 카드 또 나왔네요. 안정감, 모성애, 따뜻함, 부성애 또는 굉장히 신뢰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이거 같아요. 내가 마침 또 집이네요.
정착할 사람, 내가 안착하고 싶은 사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2번 푼은 어떠냐면 상대방 분의 어떤 점을 반하는가가 호불호 되게 명확하다. 맺고 끄는 확실하다가 꽂히는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포인트에 꽂힌다고? 라는 생각을 전 잠깐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굴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또 갈 때 1번의 에너지처럼 확실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확실한 감정 느낀다. 예. 좀 약간 기다리게 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뜰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확 다가올 때 아마 우리 2번 분께서 꽂히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오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조언 카드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수사 전쟁의 장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전체적인 리딩으로 좀 해석해보면 2번 분께 드리는 조언이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2번 분께서는 좀 명확한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도 얘 지금 그냥 단순히 막 한번 만나볼까? 가벼운 마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기다림을 또 견딜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보다 확실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께서도 그럴 때 마음이 크지만 조금 약간 밀당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의사표현 해주시는 게 이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숨 찼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랩을 했어요. 어떠세요? 저희 차분한 리딩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최대한 충분히 읽어드리고 싶어서 애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의 상대방 분의 감정 먼저 보여주세요. 뭐지? 3번 분 감정. 뭐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정도면 중복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가야지. 이렇게. 조언. 기다려라. 네. 3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3번 분의 만나게 되실 새로운 사랑에 관한 성향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분은 전략, 전술 이런 거 없다. 자연스럽게 플로우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또 나의 감정의 흐름에 내맡기는 사람이다. 요렇게 돼서 저는 약간 뭐 MBTI로 따지면 J라기보다는 계획형이라기보다는 좀 FP 요런 느낌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좀 약간 예술가적인 느낌도 날 수 있겠고요. 이게 뭐냐면 처음 만난 설레임, 처음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또 뜻하는 카드기도 하고 택사남이란 것 자체가 또 느껴지는 게 좀 천진난만한 에너지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 상대방 분이 감정 표현 좀 자유자재로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거는 이따 흐름에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 감정을 못 꺼낸다로 시작한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신의 감정 같은 거 잘 드러내고 가는 대로 순리대로 플로우 할 수 있고 사람들 대세에 좀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막 반기를 든다거나 내 주장 뭐 이렇게 완고한 자기 주장이 있어서 고집을 꺾지 않는다거나 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순하고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의외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카드가 나와서 뭐지? 의외의 소심함?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뭘까요? 이런 스타일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대세에 따르는데 감정적인 순수함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못한다. 잘 못한다.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연이 있나요? 네. 자기 이야기는 잘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또 프라이빗한 감정이잖아요. 굉장히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토끼님 3번 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감정이냐를 본 카드에서는 내가 마음이 있는데 상황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가 드러내기 어렵다. 내 마음을 감춰야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되게 좋고 싫은 게 겉으로 좀 드러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해서 잘 패키징해서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적으로는 그런 게 느껴져요. 감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나를 좋아하는지 호감이 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 분을 처음 봤을 때 나 쟤랑 얘기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랑 대화 나눠보고 싶다. 요렇게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 다음 감정 보시면 상대방 분, 제 아무리 패키징을 꽁꽁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마음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3번 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 같이 뭐 딥하게 가볼게요. 살아보고 싶다.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정도로 사이즈의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같이 여행 가서 이렇게 유카타 입고 막 밖에 달 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는 중에 마음을 여전히 꺼내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3번 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여지냐면 좀 아까는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상황을 잘 봐서 적절한 때가 오면은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선 좀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는 좀 이 사람이 좀 다가올 때 적절한 때 그 곁을 내어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적절하게 다가올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다음 감정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대방 분은 힘들어 많이 힘들어 써버린 카드가 나와서 상대방 분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감정 못 꺼내는 게 감정이 되게 큰데 못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 혹시 3번 분 옆에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 꺼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분이 뭐 회사 상사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막 꺼내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상대방 분 너무 못한다. 그래서 힘들다. 많이 힘들다. 힘들어. 많이 힘들어. 이런 갑자기 DJ DOC 노래 생각나고 비애라고 아세요? 옛날 노래? 아무튼 3번 분은 어떠냐면 그 와중에 또 되게 좋아하고 있어. 상대방 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좋아요.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나 엄청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토탈리티 전체성 나 그냥 네가 막 다 좋은데 이렇게 좀 보여져. 심지어 해맑아.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3번 분은 해맑게 좀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상대방 분 좀 딥한 것 같아요. 감정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싶다, 사귀어보고 싶다, 사귀어보고 싶다도 아니고 사귀어서 결혼까지 가고 싶다. 근데 너무 힘들다.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대방 분은 우리 토끼님을 왜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또 의외인 게 토끼님 3번 분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큰 사람인데 뭔가 수렁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곁에서 도와주고 싶다. 서포트하고 싶다. 백업하고 싶다. 좀 이런 느낌?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좀 굽어 살펴주고 싶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3번 분이 되게 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이 불쌍해서 이렇게 아르키해서 도와주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큰 3번 분을 내가 어떻게 보좌해주고 싶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살펴 드리고 싶다. 보살펴 주고 싶다. 아니고 보살펴 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끼님 3번 분은 상대방 분한테 어떤 것 때문에 꽂히는지 보게 되면은 상대방 좀 든든한가 봐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3번 분께서 상대방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그냥 막 유추해 볼게요. 어떠냐면 일단 저는 처음에는 우리 3번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벼운 호감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상대방 분은 이 처음부터 자기가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스스로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3번 좋아하는구나. 나 눈치챘는데 안 돼. 근데 안 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감정은 억압하면 증폭돼요. 그래서 막 확 결혼까지 생각해버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3번 분은 라이트한 감정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려나, 언제 다가오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확 좋아지는 계기가 있나 봐요. 근데 상대방 분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혼자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카드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저는 이 조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3번 분께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한 번쯤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용기를 내어서 손길을 이렇게 내미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그때 3번 분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잡아주세요. 진짜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필요했는데 감사히 받아볼게요. 괜찮으시다면 감사히 받을게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된다면, 이 적절한 때 상대방 분이 우리 3번 분에게 꽂힌 이유, 내가 어떻게 보살펴 드리고 싶다. 이때 손을 내밀었을 때 적절하게,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네, 그럼 한번 믿고 맡겨볼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주신다면 상대방 분이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적절한 때가 더 자주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번도 너무 숨차게 달려왔죠, 제가. 그럼 제가 지금 다음 미팅이 있는데 이걸 찍고 있어요. 근데 왜 찍고 있냐고요? 찍어야 될 때가 됐는데 못 찍어가지고. 그치만 너무 찍고 싶으니까.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단기 속성, 열심히 리딩해봤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상경, 와우. 굉장히 새로운데? 감정을 보여주세요. 상대방 감정을 내리고
헤어진 건가? 세상에. 좀. 네,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네,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분들 제가 리딩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경우는 사실상 뉴페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분들은 뭐 뉴페일 수도 있고 뭐 9패일 수도 있겠죠. 근데 4번 분은 좀 저는 9패 얘기가 다시 리로이드 다시 등장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9패랑은 절대 이 생에서 다시 만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백 하셔서 다른 카드 지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로 끌리는 카드 골라보시고요. 일단 9패인 경우로 리딩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다시 만나게 되실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지산겸 카드가 나와서 솔직히 좀 인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이성이 많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주변에 이성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여사친이 많다든지, 뭐 남사친이 많다든지, 뭐 내 주변에 이성이 많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스타일로도 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너럴이다 보니까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보시면은 자기 성찰이 좀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 또 그런 데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떻게 살고 싶고 뭐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인생에서 어디쯤에 있고 이런 자아 성찰이 좀 되시는 분인 것 같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수혜란 카드가 나와서 지금 좀 이거는 현재 에너지니까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퇴사 각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학생인데 뭐 다른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탈출하는 중이라는 탈피해서 번데기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중이라든지 뭔가 지금 혹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벗어나는 중이다. ing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감정 흐름, 우리 4번 분에 대한 감정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좀 약간 놨어요. 4번 분을 놨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내가 4번이 생각이 나든 나지 않든 내버려 둔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옛사랑이란 되게 옛날 노래가 있어요. 이젠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이런 느낌이다. 윈드 카드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또 4번 분 같은 경우 상대방 분에 대한 감정이 지금 콸콸 흘러넘치는 약간 미련, 후폭풍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또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거나 감정이 넘친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감정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우리 되게 아이같이 맑고 순수한 감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좀 하늘에 내맡긴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아까 제가 인기가 많다, 바람둥이 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드를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상대방 분께서 내가 이제 4번분을 많이 사랑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늘에 내 맡기고, 그냥 진짜 내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운 감정이 올라오든 좋아하는 감정이 떠오르든 그저 내버려 둔다 하다가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건 끝이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흐름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워해요. 딥한 그리움, 짙은 그리움이 좀 느껴집니다. 내 4번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매력에서 내가 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너의 매력이 나의 눈과 귀를 가렸다. 달밤에 생각난다. 너 뭐 할까? 잘 지내니? 구남친 문자 막 떠오르네요. 잘 지내? 점점점. 요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4번분의 감정 흐름을 보시게 되면 4번분도 지금 현재는 감정이 좀 흘러 넘치는데 좀 내 이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좀 시간이 좀 흩어져 주길 바란다, 흩어가 주길 바란다라는 좀 카드가 나와줘서 4번분 같은 경우에 지치시는 것 같아요. 좀 지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겸손해진다. 이게 또 뭐냐면 얘가 지금 얘랑 같은 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칭 오브 러브로 좀 보시게 된다면 4번분이 내가 미안하다고 할까? 내가 좀 너무했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4번분의 감정이 내가 좀 미안하다고 할까? 내가 손을 좀 내밀어 볼까? 아니면 내가 좀 화해를 청해 볼까? 하는 시즌에 상대방 분도 4번 분 많이 그리워하고 있겠다. 요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헤어진 지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얼마 안 됐다, 뭐 며칠 됐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전 조금 보통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이 감정이 좀 약간 오래된 연인 같은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4번 분의 왜 상대방에게 좀 꽂히셨는지, 이건 처음에 꽂힌 이유 왜 뽑았냐면 중요하거든요. 1, 2, 3번도 다 뽑았지만 우리가 처음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의외로 만나는 동안에 좋아진 이유가 또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처음 꽂힌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은 뭐 3초인가 7초 만에 결정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분께서 상대방한테 왜 반하셨는지 보시게 되면은 같은 이유예요. 이분이 가진 특성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분이 자기 파악이 된다, 자기를 좀 안다, 메타인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다면 타인도 알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소울메이트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신 것 같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4번 분도 자기 파악이 잘 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무엇을 어떤 길로 가고 싶어하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명상을 한다든지 아무튼 자기 수양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분은 4번 분을 왜 반하게 되셨는지, 왜 사랑하게 되셨는지 보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택화혁이라는 카드여서 뭔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은 마치 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껏 본 적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을 한번 뒤집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내가 어떤 변화의 에너지가 지금 상대방 분한테 읽힌다고 했잖아요. 상대방 분은 어떤 지금 고정값에서 변하지 않고 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변화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 갈망한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그런 상대방에게 4번 분이 등장해서 4번 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한번 뒤집어 놨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좀 보여져서 잊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조언 한번 보게 되면은 4번 분이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4번 분께 조언을 드려본다면 이건 좀 산지박 카드인데 이 4대 난괴 중 하나죠. 뭔 얘기냐면 4번 분 좀 자기 자신을 좀 자중자애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져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좀 산산이 흩어진다라는 카드여서 여러분 기가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시겠죠? 지금 자기 자신을 보살피셔야 됩니다.
번아웃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예. 어떤 사랑은 중요해요. 근데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분께 드리는 조언은 예, 나를 지켜라예요.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잘 지키고 보존해라.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옥체 보존하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제 예전엔 농담처럼 저기 한약방 가서 한약 좀 지어 드시고요.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좋은 거 드시고요. 비타민이라도 하다못해, 멀티비타민이라도 좀 챙겨 드시고요. 뭐 아르기닌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좋은 거 좀 챙겨 드시고, 영양소 있는 거 드시고요. 맛있는 거보다 영양소 있는 거. 그리고 좀 잠 잘 주무시고요. 숙면을 위한 베개 같은 것도 사시고, 뭐 아로마 오일도 좀 사시고, 아시겠죠? 예.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고, 햇빛도 좀 보고, 예. 그리고 뭐,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책, 이런 거 가까이 하시면서 내 몸과 마음 좀 잘 보존하셔라. 이게 이 사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드려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보니까, 내면 바라보기는 꾸준히 하실 분인 것 같거든요. 건강 챙겨라. 이렇게 건강 좀 챙기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리딩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바쁜 티 내서 죄송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리딩은 충실히 드려보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